두 분 발제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얘기를 좀 가급적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타임 실기라는 것은 앞에서 조동은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발제해 주신 김호화 교수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금 밀집에 대해서 빨리 개혁을 해야지만 그나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아예 문재인 정부 때는 실기가 아니라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이게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국가반역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연금 기금이 몰락한다는 것 자체는 강제적인 사회보험 기금을 하나의 그냥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계 출산율 얘기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치욕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노인 빈곤율도 있지만 학계 출산율, 그 다음에 세금은 또 그렇게 많이 걷는지 부동산 관계,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계 세금 부담률, 그 다음에 상속세 부담률, 이런 거 세계 최고고요. 가계부채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또 세계 최고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1위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런 경제 정책을 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학계 출산율은 일명이 지나게 되면요, 더 이상 일명대로 회복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과거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했던 리즈 국가, 홍콩은 지금 중국에 편입됐으니까 예외로 치고 싱가포르하고 대만만 비교하더라도 싱가포르이 지금 일명 이하로 추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금 소득 대체율이 57%입니다. 우리나라도 높습니다. 대만은 연금 개혁이 아직 미진하고 있지는 미진합니다만 그래도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연금 보험료율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OECD에서 퇴직연금으로 기능을 아예 치질 않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유건식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연금 기능으로서 퇴직연금이 전혀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왼쪽 지금 동그라미 표 있는 게 이제 공적연금의 국가가 부담하는 율,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옆에가 이제 강제사적연금의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그 다음에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국가가 공적연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되고요. 강제사적연금까지 합해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연금 보험료가 소위 퇴직연금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9%인데요. 그러면 혹자는 이제 상당히 올릴 여력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 통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퇴직연금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강제 연금화시키면 소득의 12분의 1 강제적으로 후불 저축이다. 그래갖고 이제 기업이 8.33%씩 내게 하죠. 그런 것까지 합치면 9%하고 합쳐 17%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공적연금을 좀 올린다 하더라도 한 3%에 지금 당장 여유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다 사실 기업 부담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개인이 내는 돈은 사업자 근로자의 반밖에 안 됩니다. 퇴직연금 다 기업이 냅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도 다 기업이 냅니다. 반을. 그러면 기업 부담을 우선 어떻게 축소시키느냐 관건인데, 지금 이렇게 마냥 그냥 계산식으로만 올린다고 해서 관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재정 정상화는 아까 골든타임 실기라고 말씀드렸고, 연금 사회주의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축사에서 조동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원래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된 그런 동기가 소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유럽계 투자 자금이 엄청난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공적 연금
또는 어떤 중요한 펀드라도 이제는 경영의 의사결정권에 어느 정도 그 자기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걸 방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스튜어드십이 발족이 됐는데 이걸 이상한 방향으로 응용하고요. 이것을 말해요. 그냥 뭐 소위 공산주의식으로 그 의결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기업의 의결권을 막 개선하는 경영권을 함부로 해도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 나와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연금 계리 방식이요. 연금 계리 방식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전에 이제 죄송합니다.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은 어차피 뒤에 좀 나올 테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만 잠시 보여드리면 2021년도 OECD 퇴직연금의 운영 수익률이 잘한 국가 여기 보시면요. 다 1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2%죠. 중간 정도 되는데 이게 중간이 아니에요. 꼴찌 수준이에요. 왜냐? 이제 10년 전부터 그래프를 다 갖고 있는데 다 2021년도에는 그 제일 맥스마이즈는 12.3%가 작은 거예요. 보통 크게 났을 때 18%, 17%씩 납니다. 그 사적 연금의 운영 수익률이. 그래서 평균하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한 1.75% 정도 수준인데 OECD의 사적연금 평균은 한 6 내지 7%예요. 그럼 4%와 한 20년 곱해보세요. 한 7, 80%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합산하면 그럼 7, 80%면 어마어마한 스코어예요. 2배 정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요. 그러면 소득재 분배 기능이 국민연금에 꼭 필요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A급 소위 우리가 이제 A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소득 직전 1년도에 소득 액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산정한다. 그 사실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 연금 수리 방식에서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그건 뭐냐면요. 부족할 때는 정부에서 말이죠. 세금으로 나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준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unfunded 펀드를 unfunded 그걸 구체화시켜서 그냥 막무가내로 운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지고 그걸 뒤에 펀지 게임식으로 뒤에 세대가 다 책임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연금급여 상식은 예전에 미국의 OASDI를 모델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 Old Age Survivor Disability Insurance라고 해서 미국의 기초적인 연금 수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를 간판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그걸 모델로 했으니까 다 좋아요. 자, 미국의 OASDI는 중부담 중급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로 시작했다는 게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저부담 고급여라는 건 나중에 급여를 다 받을 때 펑크가 난다는 얘기예요. 펑크가 누가 메꿔주냐? 국민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건 전제하에 그런 식으로 산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A값 산식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리 전공자는 아니지만 연금 수리 모델이 이렇게 잘못돼서 5년마다 그걸 개혁을 하게 되는데 손 놓고 있었죠. 제일 중요한 때 손 놓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적합니다. 아까 양준모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소득재분배 기능, 소위 사회복지 기능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소득재분배는 보건복지부가 따로 담당을 합니다. 엄연히 사회보험 따로 있고 공공부조 따로 있고 사회서비스 따로 있는데 공공부조로 하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그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돌려받는 개념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굳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중부담 중급여 체제로 원래 그 산식을 모델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원래서부터 욕심만 부려고 저부담 고급여 체제로 해놓고 지금 와서 지금 펑크나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 정말 한심하게 야당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직도 소득 대체를 올리자고 해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뭐냐? 기초연금이라는 건 연금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건 파퓰리즘적인 돈 나눠주기죠. 아니죠. 기초연금은 연금자가 붙을 필요 없이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죠. 근데 그걸 받는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받고 또박또박 챙기는 사람인데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EITC라고 있죠. 그건 미국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프리드만이 제안한 그것의 이제 변형인데 우리나라에서 2009년서부터 제일 먼저 도입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득이 작은 사람은 소득세를 해나가는 게 오히려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근로소득
장려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근로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또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EITC 이걸 3개 하고 지금 필요 없는 기초연금까지 합치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시키자 이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못하는 사회부서가 다 그걸 예산 낭비, 인력 낭비, 그런 낭비를 합니까? 그 4개를 통폐합시키더라도 우리나라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 불어납니다. 30조인데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이 1년에 230조입니다. 잘 운영만 해도 충분히 너끈히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는 최기원 박사가 얘기한 건데요. 자,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면 지금 당장 연금 보험료를 4% 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좋은 걸 두고 왜 지금 안 합니까? 실기가 늦었으면 늦은 대로도 빨리 해야지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동네 무슨 집단이지. 이게 국가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왜 무슨 기금에 관여를 합니까? 근데 자영업자가 뭐 잘났다고 관여합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캐나다의 CPPIB는 전부 펀드나 금융 전문가로 기금운용회가 결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보시면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16개는 집으로 국민연금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퇴직연금에 비해 잘했죠. 연평균 6.3%의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CPPIB 보세요. 9.0%죠? 이게 16개는 건 2.7%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16개는 토탈하면 5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하면 57만 원의 격차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고갈 연도를 30년 이상 우리가 뒤늦힐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제가 그림으로 왜 그렇게 연금이 낙후되어 있는지 이거 보세요. 빨간 게 주식이고요. 파란 게 윗부분이 채권입니다. 연금은 말이죠.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대로 얻으려면 변동성을 견뎌야 돼요. 그건 재무학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럼 주식에 투자해야죠. 못하는 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기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연금기금입니다. 정말 일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금융에서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배울 게 없어서 일본을 배워갖고 제일 후진국에서 제일 뒤번째 따라왔죠. 근데 웬 천만의 말씀. 일본이요 2015년서부터 칼같이 개혁했습니다. 기금운용을 완전히 없앴고요. 아니 완전히 바뀌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서부터 완벽하게 주식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서부터 소니사와 합작으로 공적연금의 최초로 AI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AI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의사결정은 배분 결정은 사람이 하더라도 정말로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AI가 로봇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의 5개년간, 최근 5개년간만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일본의 후생연금 기금보다 2배, 그러니까 반절이 떨어져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벤치마킹을 똑바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공무원연금과의 연계.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연금도 뭐 그렇게 잘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불평등이 심합니다. 근데 그러나 공무원연금 지금 적자죠. 이제 적립기금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죠. 사학연금 간신히 이제 적자를 모면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적립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거 누가 다 메꿔줘야 돼요? 국민이 다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자, 이 4대 직역연금은 말이죠. 퇴직연금 개념까지 합산한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맥시마이즈 올릴 수 있는 건 한 3%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기초연금 빼버리니까 30% 선에 우리가 타겟 레이트를 맞추자 이거죠. 그리고 퇴직연금에 지금 연금 소득 대체율은 너무나 한심하게 퇴직연금은 정말 아까 1몇 % 나온 거 보셨죠? 정말로 제가 좀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소득 대출이 한 20% 묶어줍니다. 그럼 합해서 한 50%, 또는 50에서 52, 3% 나오죠. 그 정도면 아까 양준모 교수님도 말했지만 평소에 우리가 돈 벌 때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부채 갚아야죠. 애들 공부시켜야죠. 그거 빼놓으면 50%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약하고 그렇다면 공무연금도 대폭 양보해서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수준으로 우리가 좀 내려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